안녕하세요.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고울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삶에게 예스하세요입니다. 살면서 어떤 처지에서도 어디에 살더라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누구랑 같이 있어도 우리의 수행과 수혜의 결과는 온전히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알을 지족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현재 이 순간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행복입니다. 저항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삶에게 예스하세요. 오늘에게 예스하세요. 그리고 이 순간에 예스하세요. 노가 불행하고 예스가 행복입니다. 언젠가는 어디에선가 행복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으면 원하는 조건이 갖춰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습관, 불행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허망한 꿈을 꾸고 있어요. 행복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결정, 마음의 습관이에요. 주어진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행복을 꿈꾸지 말고 행복의 습관을 연습하세요. 매 순간 행복을 결정하세요. 행복은 연습할 수 있어요. 용수 스님의 말씀에서 오늘은 성주군의 읍과 9개 면소재지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 문화유적, 산천과 지수 등 지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성주읍 백전리와 용산리 마을의 유래와 문화유적, 산천과 지수의 지명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백전리는 나무 이름 백과 발전자와 마을리를 씁니다. 마을의 자연환경과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벽진으로 통하는 고갯마루에서부터 초전면 용성리로 통하는 삼거리 못몇이 있는 교랑까지 좌우편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마을로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읍내 4개면 보나면에 속해 있었습니다. 인근 리와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경산 1리, 예산 1리와 접하며 서쪽으로는 용산 1리와 남쪽으로는 경산 4리, 북쪽으로는 금산 3리와 접하고 있습니다. 마을 지형은 읍기의 진산인 인연산에서 뻗어내린 구릉이 마을의 뒤편인 동북쪽을 감싸고 내려와 대금산을 이룬 후 다시 읍성까지 이어져 봉두산에서 멈추고 남서쪽은 벽진에서 흘러오는 이천이 멀리 곡강하여 흐르고 있어 그 사이에 비옥한 백전들, 속면, 서만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백전이라는 명칭 유래는 인현산에서 뻗어 내려온 구릉인 대금산 주변을 신성시하여 이곳에는 천년 노송이 우거져 있어 잣밭골이라 불렀으며 이름을 한문으로 표기하면 백전동이라 하였다는 설과 잣밭골은 나무가 우거진 곳을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에 성을 잣이라 하며 성밖의 마을이라 하여 잣밭골이라 한 것을 한문으로 표기하면 백전동으로 잘못 표기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개의 행정리에 모구물과 불무골, 사양촌 3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으나 1911년 일제가 전국의 지명과 지지사항을 일본식으로 바꿔 기록한 조선 지지자료에는 모구물 마을을 우물을 중심으로 송정, 항정, 국정으로 구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특히 항정촌 뒤편에는 서정의 예터가 있다고 지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은 그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가구는 326가구이고 인구는 856명입니다. 백전일이 불무골은 예산리와 함께 예산 백전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마을 뒤편의 구릉지가 모두 평탄화되고 택지로 조성되어 지금은 마을 간의 경계조차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백전 1, 2에는 모금물과 항정촌이 있습니다. 읍 소재지에서 벽진 방향으로 국도를 따라 약 1.5km 정도 거리의 도로 동북쪽에 나지막한 구릉을 등지고 남양에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의 앞쪽으로는 멀리 성주의 영산인 가야산이 바라보이고 도로 건너편에는 엄물결 치는 넓은 백전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모금물 또는 항정촌 마을의 유래는 마을 안에 3개 지역에 각각 1개의 우물이 있어 이를 송정, 항정, 국정이라 부른 듯하며 마을 이름도 우물의 이름을 따서 구분하여 불렀으나 이 중 항정은 마을 입구에 위치한 우물로 마을 앞을 지나는 길손이 이 우물을 이용하여 목을 축였다 해서 모금물이라 부른 것이 마을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합니다. 항정촌은 모금물 마을을 한자로 표현한 이름이라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모금물을 음의 변화로 모금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3개의 우물이 남아있으며 항정 옆에는 노고수인 왕버들이 서 있어 이곳에서 목을 축이며 지나다니던 길손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마을의 동남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은 읍기의 주맥을 그중 제일 높은 언덕을 대금산이라 하여 예부터 관에서 벌채를 금지하여 송림이 우거져 있었으나 임진왜란 이후 고을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민심이 사나워져 모두 나무를 함부로 베어낸 남벌로 벌구숭이가 되었다 합니다. 이곳에 서정터가 있었다 하나 지금은 지형이 변하여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성씨는 성삼배씨와 동네 정씨, 행주신씨 등 여러 성씨가 혼재해 살고 있으며 가구는 88호에 인구는 197명이 됩니다. 그리고 백전 1위에 불묵골과 풀묵골이 있습니다. 군청에서 벽진 방향 도로에 고개 넘어 북쪽에 낮은 언덕을 등지고 남양하여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은 동쪽으로 옛 읍성의 서쪽 근저에 예산 1, 2와 경산 2리와 경계를 이루며 남서쪽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옛날 이곳에 관에서 운영하는 풀묵간, 즉 대장간이 위치하고 있어 화살, 창, 칼을 비롯한 병장기와 각종 농기구 등을 제조하였다 하여 풀묵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합니다. 또 풀묵골의 음이 변하여 풀묵골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또 마을의 동쪽 읍성 근저 예산 1, 2와 경산 1리와 접하는 곳에는 3개의 마을이 합하여 독가촌을 형성하고 있어 이곳을 야무골이라 부르기도 하나 그 유래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고려말 삼중대간의 벼슬에 오른 성산인 여량유의 집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말 전라도에 침입한 외구 약기밭지를 징벌하러 가는 길에 이곳 여량유의 집에서 군사들에게 밥을 먹였다 하며 그 집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고 전해옵니다. 이후 그곳은 성산 여수의 세거지가 되었으며 여량유의 7세손으로 중종조의 왕자 사부를 지낸 원정 여희림이 벽진면 수촌리로 이거하였습니다. 이곳 예태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 밑 돌에 여정이라 새겨져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우물이 매몰되어 형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고성인 사인 이우가 여희림의 아버지인 여우창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 회헌 이언명과 모헌 이경명이 이곳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 후 성산 여신은 벽진 등으로 고성 이시는 금수와 대가 등지로 이거에 살고 있습니다. 마을의 중앙 맨 위쪽에는 성산 여시들이 중시조인 여량유의 행적
흔적을 기리기 위해 그가 살던 예터에 1965년 경제당을 세워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또 마을의 서쪽 언덕 아래 가축을 도살하던 도축장이 있었으나 정부의 도축장 통폐합 정책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도축장이 위치한 구릉지 정상 부분에는 일제 치하 때 설치한 약 2,000여 평의 공동묘지가 있었으나 예산 백전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성시로는 성산여 시와 고성이 시가 타 지역으로 이주한 후 여러 성시가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가구는 사형촌 마을을 합하여 241 가구가 되며 인구는 659명이 됩니다. 그리고 인근 예산 1, 2 세로골에 거주한 만산도 간모가 읊은 성심은 파령 중 야동의 옛 모습을 회상하는 야동회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동에서 옛날을 회상하며 누대의 푸른 소래 학은 언제 돌아오려나 몇몇 성근 울타리에 석양이 비치나 밥 먹던 유호에서 3번을 탄식하니 당년에 우리 태조 군소들의 위세 크게 떨쳤네라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생촌과 사형촌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본 마을인 불무골에서 도로를 건너 남쪽으로 약 300m 정도 떨어진 위치에 대여섯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서 동남쪽으로는 언덕을 경계로 경산 2리와 4리와 접하고 서쪽으로는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이 마을의 방향이 정면 서쪽을 향하고 있어 해가 기울어지는 방향이라 하여 사양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하며 또 사양촌을 줄여 생촌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마을은 동남쪽은 높은 언덕으로 가려져 있어 햇볕이 늦게 들어오는 마을로 남쪽으로는 경산 4리 성방마을로 넘어 다니는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언덕을 모두 헐어내고 고갯길도 사라지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이웃 마을과의 경계도 불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하동균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입니다.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에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나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백전 1, 2의 문화유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물이 있습니다. 백전 1, 2에 있는 세 개의 마을 공동 우물 중 한 곳으로 마을 입구에 있는 정미소 뒤편에 있습니다. 이 우물은 옛부터 물맛이 좋고 마을 입구에 있어 마을 앞을 지나다니는 길손들의 목을 죽였다 하여 모금물로 불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 이름도 모금물이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서정이 있습니다. 읍지인 경산지와 성산지에 향정촌 뒤에 서정의 유지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없어진 지 오래되어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백전 이의 문화유적으로는 경제당이 있습니다. 풀무골 마을 중앙 가장 위쪽에 있는 제사로서 성산 여시의 중시조인 고려 삼중대관 여량유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그가 살았다는 예터에 후손들이 1965년 건립한 건물입니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5칸과 측면 2칸 반의 팔짝 부연 지붕인 강당과 정면 3칸, 측면 1칸 맞배 지붕인 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문은 3칸의 소설 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제실 주위에 넓게 토석 담장을 두르고 제실의 남쪽 담장 밖에는 고려 삼중대광 여량유의 유허비가 있습니다. 제실의 뒷마당에는 시조인 신라전서 여엄의 제단비와 중시조인 고려 삼강대중 여량유의 제단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정이 있습니다. 성산 여시들의 옛 터전인 백전일이 풀무골 마을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 아랫돌에 여정이라 조각되어 있었다고 전해옵니다. 우물은 불목골 마을 앞 도로 건너 농가에 있었으나 백전 예산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매몰되고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백전리의 산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백전리에는 대금산이 있습니다. 읍기의 주맥인 인연산으로부터 흘러내려와 이곳 대금산에서 봉우리를 이루었으며 예전에는 이곳을 신성시하여 관청에서 벌채를 금지하여 숲이 우거져 있었다 하나 지지인 경산지를 간행할 당시 1677년에도 모두 벗겨져 벌구숭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전 1, 2 모금물 마을과 백전 1이 풀무골 마을 사이 높은 언덕으로 추정되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위치를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시천이 있습니다. 초전면 용성리에서 발원하여 성주 백전리 토제
토제비들과 섬안들을 거쳐 이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입니다. 그리고 백전 1, 2에는 섬안들과 백전들이 있습니다. 백전 1, 2 모금물 마을 앞들을 말하는데 경지 정리 전에는 섬안들이라 불렀으나 경리 정리 후에 백전 1, 2와 2리 마을의 앞들 전체를 통칭하여 백전들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강하늘의 백일몽이 되겠습니다. 이른 봄날의 꿈처럼 다가온 그대 영원할 줄 알았네. 그 여름 바닷가 행복했던 모래성 파도에 실려가 버렸네. 떠나가도 좋소 나를 잊어도 좋소 내 마음 언제나 하나뿐. 더욱더 사랑 못한 지난 날들 후회하오. 사랑은 한순간의 꿈 백일몽 깨어날 수 없는 꿈 백일몽. 아직 그댈 사랑하오 영원히 사랑하오. 이른 봄날의 꿈처럼 다가온 그대 영원할 줄 알았네. 그 여름 바닷가 행복했던 모래성 파도에 실려가 버렸네. 떠나가도 좋소 나를 잊어도 좋소 내 마음 언제나 하나뿐. 더욱더 사랑 못한 지난 날들 후회하오. 사랑은 한순간의 꿈 백일몽 깨어날 수 없는 꿈 백일몽. 아직 그댈 사랑하오 영원히 사랑하오.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제 지금은 용산리 마을의 자연 환경과 유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용산리는 용용자와 매산자와 마을리를 씁니다. 성주읍의 서북부 마을로서 국도 30호인 성주에서 무주간 도로가 마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쪽으로는 낮은 야산을 경계로 벽진과 초전면과 경계를 이룹니다. 동남쪽에는 비옥하고 넓은 용산들과 톳제비들이 광활히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용산리는 1914년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까지는 읍내 4개 면 중 보화면에 속해 있었으나 4개 면을 통폐합할 때 조지미와 이방동, 용암 3개 마을을 합하여 용산리가 되었습니다. 용산리 지명 유래는 정확하지 않지만 용암과 봉산의 산을 마을 이름에서 취하여 용산리라 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예향 성주 마을지에는 조지미 마을 뒤에 산봉을 용산이라 하여 여기서 유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조지미와 이방동은 마을 앞 이천변에는 옛부터 왕버들 숲이 우거져 언민들의 유희 장소로 이용되어 왔으나 이천 제방을 개수하면서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만 남아 보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동 마을의 서편 2000변을 약바오라 부르며 이곳에 약샘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개의 행정리에 3개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가구는 184호이고 인구는 435명입니다. 용산 1, 2에 조지미와 조지매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벽진으로 향하는 국도에 약 4km 지점에 완만한 구릉을 등지고 남향하여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 뒤편은 읍기의 진산에서 뻗어내린 지맥이 이곳에서 뭉쳐 대조산을 이루며 마을 동남쪽으로 광활한 용산들과 톳제비들이 있어 전형적인 농촌 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용산들 남쪽 편에는 성주읍의 젖줄인 이천이 곡강하여 흐르고 있어 관계에 편리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예부터 새가 산에서 우는 것은 좋은 징조라 하여 마을 이름을 조재미라 한 것이 지금은 변하여 조짐이라 한다는 설과 마을 뒤에 위치한 대조산 아래 옛날 많은 황새 경산지에는 100마리에서 1000마리 정도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지어와서 모여 있었기에 산 이름을 대조산이라 하고 산 이름을 대조산이라 하고 마을 이름을 조지산촌이라 부른 것이 변하여 조지매 또는 봉산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조지매는 매 뿌리의 꼭지임을 표현하는 지명으로 조지의 고우는 손잡이 꼭지를 뜻하는데 주변의 용자와 지명들 중에 어떠므로 하는 매 조지를 뜻하는 설 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마을 앞 2000변에는 옛부터 왕버들 로고수가 자생하고 있어 은민들의 놀이장소로 이용되어 왔으나 하천을 정비하면서 대부분 사라지고 다행히 왕버들 일부가 남아있는 구간에 돌을 쌓는 등 보호시설을 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마을 중앙에는 고려말 묵가에 급제하여 통정대부 수군 절도사의 벼슬에 오른 의성인 김감의 유업을 추모하기 위해 1947년 후손이 세운 봉양제가 있습니다. 마을 성시로는 의성인 김감의 후손들과 진주강씨와 밀양박씨 등 여러 성씨가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가구는 121가구이고 인구는 274명이 되겠습니다. 용산 2리에는 이방동과 예방동이 있습니다. 조지미 마을에서 서쪽으로 약 300m 거리에 국도 아래 남양하여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 유래는 정확하지 않으나 마을 앞으로 흐르는 이천과 관련하여 얻어진 이름으로 이천의 이자와 마을 방을 합하여 이방동이라 하였다는 설과 또 옛날 조선시대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정착하여 이곳 주민에게 예를 가르쳤는데 이후 예의가 바른 주민이 사는 동네라는 뜻으로 예방동으로 불렀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약 360년 전 경기도 수원 부근인 기안리란 곳에서 백동훈이란 사람이 이곳에 정착하여 원시와 배시성을 가진 사람과 교유하였는데 그 후 이곳이 예의 바른 마을로 전해짐에 따라 예방동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마을 서쪽 이천변의 바위가에서 이곳을 약바오라 하며 이곳 산 아래 골짜기를 약샘골이라 부릅니다. 마을 성씨는 수원백씨와 성주 이씨 등 여러 성씨가 혼재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안마을이 있습니다. 성주읍의 가장 서쪽 마을로서 벽진면 기암리 택정마을과 초전면 용성리 와룡마을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성주 읍기의 진산인 인연산의 한 줄기가 서쪽으로 굴곡하면서 낮은 구릉을 형성하여 내려오다 마을 남쪽 이천변에서 멈춰선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마을 유래는 뒷산의 형상이 용의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마을에 있는 큰 바위를 용바위라 부르게 되면서 마을 이름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주서 벽진으로 통하는 도로가 종전에는 마을 안을 관통하였으나 국도로
성격된 후 도로를 확장과 포장을 하면서 마을 밖으로 이설하였습니다. 마을 성씨는 김해김씨와 진양하씨를 비롯한 여러 성씨가 혼재에 살고 있으며 가구는 이방동을 합하여 60세 가구이고 인구는 161명이 됩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무진의 휘파람이 되겠습니다. 떠난 여기 노을진 산마루 덕엔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대는 휘파람 위 불며 떠나가 버렸네. 그대여 나의 장미여.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대는 휘파람 위 불며 떠나가 버렸네. 그대여 나의 장미여.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용산리의 문화유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 1, 2에는 복량제가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건물로서 고려말 묵가에 급제하여 고려말과 조선개국에 이르기까지 왜구를 물리쳐 통정대부 수군절도사에 오른 김감의 유업을 추모하여 후손들이 1947년 건립한 제사입니다. 건물 규모는 정면 4칸과 측면 2칸의 호추마 8짝 지붕으로 중앙에 한 칸 마루를 두고 좌우측에 통 2칸의 온돌방과 우측에 한 칸 온돌방을 둔 중당 협실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위는 시멘트 블록에 기와를 덮은 담장을 넓게 둘렀습니다. 그리고 2000별 왕버들입니다. 백전 1, 2 모구물 마을 앞에서 용산 1, 2 조지미 마을 앞에 이르는 구간의 2000변을 수원지방천이라 하여 이곳에는 옛부터 왕버들 군락이 이루어 있어 은민들의 놀이장소로 이용되어 왔으나
이천을 정비하면서 대부분 사라지고 조짐의 마을 앞 이천변에 있는 왕버들 로고스 군락지만 보존되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호당 김공 희구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비석은 호당 김희규가 1894년에서 1959년까지 생존하신 분인데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용산리 용암마을 앞 33번 국도변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는 이기정과 송인집, 송회건, 송우선, 송수건, 이봉희 등과 규합하여 성주 장날 독립만세운동을 하기로 계획하고 태극기와 선전문을 만들어 준비하였습니다. 1919년 4월 2일 성주 장날에 운집한 군중과 합류하여 만세 독립을 외치다 일경의 발포로 체포되어 5월 20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8월 21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김희규는 1894년 10월 1일 용산리 용암마을에서 김선모의 아들로 출생했으며 본가는 김해고 자는 우문, 호는 호당입니다. 1959년 10월 5일 향년 6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90년 8월 15일 제219호로 건국훈장 애죽정에 추서되었습니다. 비석 전면에 의사 호당 김공 희규 기념비라 새겼으며 비문은 은진인 소강 송태헌이 지었습니다. 1991년 11월 15일에 세워진 이 기념비는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리에 산천과 지수가 되겠습니다. 용산 1리에는 대조산과 봉산이 있습니다. 초짐이 마을 뒤편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80.6m입니다. 대조산이란 이름은 옛날 이곳에 많은 황새가 떼지어 날라와 이곳에 서식했으므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봉산 또는 같은 사유인 것 같습니다. 이 산을 예향 성주 마을지에는 용산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박골도 있고 못밑들도 있고 톳제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2리에는 용암고개가 있습니다. 성주읍의 서쪽 고개로 벽진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산 1리 용암마을에 위치한 고개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약바우가 있습니다. 이방동 마을 서편 이천과 산이 접하는 제방주의를 말하며 약샘골이라고도 합니다. 용바위가 있습니다. 용암마을 뒤에 있는 큰 바위를 말하며 이 바위로 인해서 마을 이름을 용암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옵니다. 그리고 용산 1, 2와 2리에는 용산들이 있습니다. 용산 1, 2 초짐이 마을과 용산 2리 이방동 마을의 앞들을 총칭하여 용산들이라 부릅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7회에 걸쳐서 성주읍과 10개의 행정리에 35개의 자연불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을 듣겠습니다. 나미의 슬픈 인연이 되겠습니다. 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두 마음을 우리 어떻게 잊을까? 아, 다시 올 거야. 나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달콤했었지 그 수많았던 추억 속에서 흠뻑 젖은 두 마음을 우리 어떻게 잊을까? 아, 다시 올 거야. 나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아, 나의 곁으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려나. 그러나 그 시절에 너를 또 만나서 사랑할 수 있을까? 흐르는 그 세월에 예,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다음으로는 건강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강에 대해 많은 관심을 있죠, 다들. 특히 대변을 통해서 건강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변의 모양과 색과 냄새는 질환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의원들은 왕의 매화, 대변을 직접 보고 냄새를 맡으며 왕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대변은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모든 소화기관을 지나 대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대변을 본 후 언뜻 보거나 맡았을 때 색깔과 모양, 냄새가 평소와 다르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대변 냄새는 섭취한 음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장 내의 미생물 환경이 음식에 따라 변하기 때문이지요. 일부 냄새는 특정 질환의 의심 증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 환자는 과다 분비된 위산으로 대변에 산 성분이 많이 섞여 있어 시큼한 냄새가 날 수 있고, 대장 출현이 있는 경우 대변에 피가 섞여 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비린내와 함께 대변이 진한 붉은색과 검은색을 띈다면 대장 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장암 환자의 경우 대장 조직이 부패하면서 생선 썩은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섭취한 지방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대변에 섞여 나오면 거품이 많고 밝은 노란색을 띠면서 지독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췌장, 간, 담낭 문제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굵어도 얇아도 문제가 됩니다.
건강한 사람의 대변 굵기는 2cm 정도고 길이는 약 12에서 15cm입니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이보다 굵거나 가는 대변, 길거나 짧은 대변을 볼 수 있습니다. 굵은 대변은 주로 수분 부족이 원인이고 길고 가는 대변은 영양 부족과 불균형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위장에서 소화되고 남은 노폐물이 줄어들면 대변의 크기가 작아질 수 있고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량을 급격히 줄인 경우 가늘고 긴 대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식사량을 늘리고 섬유소, 단백질을 보충하면 다시 원래 모양을 되찾습니다. 대변이 작고 동그란 모양이거나 자꾸 끊긴다면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장의 수분이 부족해지면 변이 충분히 부풀지 못해 이 같은 모양을 대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흰색, 검은색 대변의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변은 갈색입니다.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인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도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이동되니 음식물과 만나 장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초록색이던 담즙이 장내 세균과 만나 갈색으로 변합니다. 사람마다 장내 세균 분포가 다르다 보니 갈색과 황토색, 노란색 등을 띠기도 합니다. 간혹 녹색변을 보기도 하는데 이는 초록빛의 담즙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배설된 것입니다. 설사가 심해 대변이 대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녹색변이 나올 수 있으며 녹색 채소를 많이 먹은 뒤 녹색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대변이 희거나 회색이라면 담도 폐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담도즙이 대변에 제대로 섞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증상으로 흰 쌀밥을 뭉쳐놓거나 두부를 으깨 놓은 것과 같은 대변을 보게 됩니다. 담도염과 담도암 등이 있으면 담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은색 대변은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등 위장관 출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음식물에 섞인 혈액이 시간이 지나 검은색을 띠는 것으로 위식도, 역류질환, 위염과 위궤양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대변이 붉은색을 띠는 경우에는 궤양성 대장염과 치질, 대장암 등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변 냄새가 유독히 고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변을 통해 몸 건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데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대변의 색깔입니다. 대변이 갈색인 이유는 담즙 때문입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로 간에서 만들어져 담도를 통해 십이지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음식물과 만난 뒤 장으로 내려가는데 담즙은 장내 세균과 만나면 갈색, 황토색, 노란색 등으로 변합니다. 담즙은 원래 초록색을 띱니다. 갈색과 황토색, 노란색 같은 대변을 보는 것은 모두 정상 범위에 속합니다. 대변이 붉거나 검거나 흰빛을 띠면 질병 탓일 수 있습니다. 대변이 붉은 것은 항문과 가까운 소화기관, 즉 대장 등 하부 위장관에 출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암 등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검은색 대변은 반대로 식도와 위, 십이지장, 소장 등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생겼다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에 혈액이 섞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검은빛으로 변한 것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과 위염, 위궤양 등이 있을 때 출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대변 모양도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나나처럼 길고 적당히 굵은 대변을 볼 때 건강하다고 여깁니다. 만약 대변이 평소보다 가늘어졌다면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때 주로 가는 대변이 나옵니다. 드물지만 대장이나 직장에 암이 생겨도 대변이 가늘어집니다. 대변이 가늘게 나오는 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대변이 평소보다 굵어지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토끼똥처럼 자잘한 모양이라면 수분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대변을 보는 횟수는 하루에 2-3번, 2-3일에 한 번 등 사람마다 다릅니다.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모두 정상입니다. 다만 과격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대변 보는 횟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또 줄어들기도 합니다. 대변 냄새는 먹는 음식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장내 세균 중 유해균의 수가 늘어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속에 요산이 생기면 생기는 일입니다. 요산은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이 소화되어 최종적으로 대사된 후 나오는 물질로 핵산의 일종인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깁니다. 요산은 보통 혈액 내에 녹아 있다가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되면서 적정 수치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소변으로 나오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결정체로 변한 요산과 극심한 통증 유발하는 통풍이 불러와 요산 수치가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통풍이 있습니다. 통풍은 혈액 내의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발생한 요산염 결정이 관절의 연골과 힘줄 등 조직에 침착되어 염증과 극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혈중 요산의 정상 범위는 혈액 100ml당 7mg 이하입니다. 8mg을 초과하면 통풍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혈중 요산 농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통풍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동반 증상이 없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 고요산 혈증의 95%는 평생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산 혈증이 수년 지속하면서 혈중 요산치가 약 10mg 되면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요산을 측정하면서 수치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혈중 요산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 급성 통풍성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풍의 초기 증상은 먼저 엄지발가락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팔꿈치나 발목, 무릎 관절 통증도 자주 나타납니다. 심하면 잠을 깰 때 극도로 극심한 관절통을 호소하기도 하며 통풍 발작이 나타나고 관절은 붉은 빛을 띠면서 부어오릅니다. 그리고 높은 요산 수치는 다양한 질병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정상이 없는 고요산 혈증이라고 해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고요산 혈증이 유지되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당 내과 상담 의사는 체내에서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이고 염증을 일으키면 통풍 발작과 혈관벽에 쌓이면 동맥경화 및 뇌의 심혈관 질환, 신장에 쌓이면 통풍성 질환으로 만성심부전, 그리고 신경 주변에 쌓이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통풍 환자 중에 25에서 50%에서는 고혈압에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대한내과 학회지에 실린 한국에서 고요산 혈증 및 대사증후군이 고혈압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살펴보면 요산값이 표준 편차만큼 증가할 때마다 고혈압의 위험도가 1.114배 증가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밝히며 요산이 고혈압 발병의 위험인자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산 수치를 조절하기 위한 생활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입니다. 요산 수치는 여성보다 남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중 요산의 70%는 내인성 퓨린 대사에 의해 30%는 음식으로 섭취한 퓨린으로부터 형성됩니다. 따라서 식습관이 요산 수치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술을 마시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요산 수치가 높은 편입니다.
이는 알코올이 혈중 요산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적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고열량 식단 역시 요산을 만드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어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범입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있는 습관도 요산 수치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좌식 생활의 인슐린 저항성 및 비만 위험을 증가시키며 인슐린 저항성이 요산의 신청 소율과 반비례해 혈중 요산 농도를 상승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20년 대한가정의학학회지에 발표된 고려대학교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연구 논문에 의하면 성인 남녀 16,535명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좌식 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5시간 미만인 경우에 비해 혈중 요산 농도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 성인들에게 긴 좌식 시간은 고요산 혈증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었었습니다. 음악을 듣기 전에 우리는 남과 북은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주 지역은 물론 180여 개 해외 동포 사회와 함께 하는 결의 기념일로 아리랑의 날을 제정하여 지속 가능하고 미래적인 민족 문화 운동을 실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1일을 아리랑의 가치와 위상을 소중히 나누는 대동의 장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누가 부르는가와 어떤 아리랑인가 보다 왜 부르는가가 더 중요함을 실증하는 연구와 공연을 통해 대중과 함께하고 아리랑 정신을 새겨 보편 정신화하여 미래지향적인 가치 창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10월 1일을 북한과 해외 동포 사회에 결의 기념일로 함께할 것을 정중하게 제안한다며 아리랑의 날 제정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정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이찬원의 영암 아리랑이 되겠습니다. 달이 뜬다 달이 뜬다 영암 고을에 둥근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둥근 둥근 달이 뜬다 월출산 청왕궁에 오른달이 뜬다 하리랑 동동 스리랑 동동 대해야 대해야 어사와 대해야 달 보는 하리라 님 보는 날이라 풍년이 온다 풍년이 온다 지화자자 좋구나 성강몽해뜰에 풍년이 온다 하리랑 동동 스리랑 동동 대해야 대해야 어사와 대해야 달 보는 하리라
찜지고 흥겹게 두네 영칠도령 목화찜은 장갑이 천이라네 다리랑 동동 스리랑 동동 대해야 대해야 어사우와 대해야 달 보는 하리